여러분의 기분 좋은 정오를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새빨간 스캔들 김나연입니다.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오전장 흐름 체크해보고요. 오후장 흐름까지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새빨간 이슈와 종목 분석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도 새빨갛게 물들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빨간 스캔들은 KTB 투자증권의 이성웅 과장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양시장 분위기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우리 시장은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부지런히 상승폭을 키우면서 이 시각 2.38% 오르고 있습니다. 3,100선을 오전장 중에 단숨에 회복을 했고 지금 3,129포인트까지 올라섰습니다. 이 상승의 키를 확실히 쥐고 있는 게 외국인과 기관인 것 같아요. 오늘도 두 수급 주체가 지금 사들이면서 오르고 있는데 오늘 코스피 분위기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네, 뭐 그대로 이제 그 미국 시장 상승을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대로 흡수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뭐 셀트리온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을 좀 제외하면은 대부분의 시가총액 40의 업체들 안에서 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삼성전자 3.61% 그리고 SK하이닉스 4.8%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시장을 좀 이끌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 뭐 게임스탑에 대한 영향 때문에 글로벌 시장이 좀 그 미국 시장이 중심으로 변동성이 좀 심화됐는데 이런 그 게임스탑에 대한 단기적인 이벤트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 외국인들의 좀 안정적인 어떤 수급을 좀 이끌 수 있는 부분이 이 변동성 완화 때문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환율 같은 경우에도 1,114.6원을 기록하면서 원화에 대한 강세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 외국인들 수급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요인이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좋은 분위기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도 읽어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지수는 지금 1%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969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일단 뭐 코스닥도 오늘 분위기가 좋고 업종별로도 뭐 유통업종을 제외하고는 전 업종이 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어제 급등했는데 오늘 조금 소폭 하락하면서 코스피보다는 상승폭이 크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도 오늘도 코스닥 분위기도 좋네요, 전문가님. 네, 어제 뭐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상승세가 좀 눈에 띄게 나타났었는데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몇몇 종목을 제외하면은 이 코스닥 상위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큰 폭의 상승세를 대부분 다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오늘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도 어제 많이 올랐었죠. 약간의 좀 차익 실현에 대한 물량이 나오는 부분을 제외하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도 대부분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이 시장의 변동성 완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는 모습으로 좀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고요. 역시 뭐 개인들 같은 경우에 이 거래소의 그 대형주를 좀 매도하는 대신에 좀 코스닥의 중소형주를 매수하는 모습이 약간 최근에 흐름이 좀 바뀐 부분도 좀 눈에 띄는 오늘 시장이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대형주 위주로 매수세가 쏠렸는데 이제는 중소형주로 개인 투자자들 역시나 관심이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양시장 지금 빨간불 켜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하셨고요. 자, 계속해서 그렇다면 투자자라면 놓쳐선 안 될 다양한 이슈들도 점검하고 가셔야 할 텐데요. 오늘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오늘의 이슈들 박혜미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새빨간 이슈의 박힘입니다. 오늘 제 의상처럼 새빨갛게 여러분의 계좌를 물들일 5가지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이 조정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어제 이어서 오늘도 코스피는 빨간불 켜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완만하게 상승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지난달 외국인과 기관들은 저평가 중소형주로 눈을 돌렸습니다. 과연 시장의 주도주가 바뀔 수 있을지 전문가님과 체크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개인들은 레버리지와 인버스를 함께 담고 있는데요. 잠시 뒤 자세하게 다뤄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입니다. 이 조용히 실적을 내고 있는 석유화학주들, 이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도 주목해 주시고요. 또 IPO 시장에서 주목받는 소프트웨어 관련 이슈도 마지막으로 다뤄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슈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마켓 포인트에 따르면 개인 거래 대금 순위에서 셀트리온과 삼성전자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이 1, 2, 3위를 차지했고요.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현재 지수가 밸류에이션 부담이라고 예측한 투자자는 인버스를, 또 일시적으로 미끄러지긴 했지만 장기적인 상승 추세는 꺾이지 않았다고 분석한 사람들은 레버리지를 사고 판 건데요. 업계에서는 곧버스 거래량 폭등에 주목했습니다. 코스피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ETF 거래량의 증가는 증시 하락에 경계하는 투자자가 늘어났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KF증권에서는 이 속도 부담감에 일시적인 불안이 유발됐지만 이 강세장 기조는 유효하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2월의 변동성 확대 국면을 가격적인 매력이 생기고 있는 수출 대형주에 대한 분할 매수 기회로 삼아볼 만하다고 조언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금호석유를 필두로 석유화학주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증권가에서는 4분기 금호석유의 영업이익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현대차증권에서는 금호석유가 합성 고무를 생산하는 만큼 완성차 판매 호조와 맞물려서 이 전반적으로 수익성 개선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그 외에도 오늘장 강하게 오르고 있는 코오롱 인더의 경우에는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40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키움증권에서는 전방 타이어, 또 자동차의 업황 개선과 산업자재 부문의 가동률 개선이 호실적의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는 석유화학주들의 목표 주가를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슈 체크해 보시죠. 네, 어제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핑거와 와이더 플래닛, 아이퀘스트가 모두 순조롭게 공모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 세 기업의 공모 청약 경쟁률의 평균은 약 1,716.9대 1이었는데요. 또 이번 달 공모 절차에 돌입하는 이 C랩과 라이프 시멘틱스, 사이버원, 자이언트 스텝도 공모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소프트웨어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면서 이 상대적으로 동종업계 공모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투자업계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각광받고 또 첨단 기술이 산업 현장에 적용이 되면서 이 소프트웨어가 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면서 이 공모시장 화랑 속에서 소프트웨어 IPO가 대체로 소형 딜이라는 점에서 흥행이 지속되는 측면도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5가지 이슈 전해드렸고요. 전문가님, 좀 더 자세한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세한 이슈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로는 지난달 수급 동향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달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는 시총 상위 종목을 위주로 집중이 됐습니다. 삼성전자를 특히 더 많이 사들였고요.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동안 좀 소외됐었던 저평가됐던 금융주 또 소프트웨어 업종을 주로 담았습니다. 카카오나 네이버, KB금융 이러한 종목들을 담아갔고요. 기관은 또 다른 종목,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 같은 2차 전지 중에서도 좀 중소형주를 위주로 담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상반된 흐름을 보였는데 전문가님 앞서 시장 설명하시면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중소형주에 좀 관심이 쏠리는 것 같다라고 하셨어요.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뀔 거라 보시나요? 그래서 약간의 어떤 순환매, 항상 역사를 봤을 때도 순환매의 전조가 어떤 업종이 바뀌는 것보다도 이 대형주에서 중소형주에서 이 대형주로 넘어가는 시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업종 그리고 종목 이렇게 가는 부분이 순환매 장세에 항상 그 메커니즘을 볼 수 있겠는데 좀 많이 바뀌었죠. 이제 지난달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개인들이 순매수하는 상위 종목들이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종목들이었고 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LG와 NC소프트 이런 종목들을 많이 담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부터 우선 그 경기 민감주를 좀 올렸다가 좀 약간의 이 저평가 종목을 그동안에 안 올랐었던 종목들로 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많이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이 많이 높은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최근 며칠 동안에 어떤 그 미국 쪽에서 게임스탑에 대한 변동성 우려 때문에 외국인들이 어떤 민감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매도 부분을 크게 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크게 좀 주가에 대한 밸류가 높지 않은 이 그러니까 작년 소외됐었던 이 저평가 매력주에 대한 매수세를 좀 유지하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이
코스닥 중소형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담는다는 곳보다도 한번 좀 지켜보자라는 좀 방향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도 이 대형주를 좀 위주로 매수했지만 여기 안에 뭐 포스코케미칼, 뭐 일진머티리얼즈가 에코프로 같은 이런 그 중소형주에 대한 매력을 좀 가지면서 매수세를 크게 이어가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일진머티리얼즈나 뭐 MC넥스 다른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2차 전지나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떤 중소형주를 담는다는 것보다도 이 중소형주 안에서도 모멘텀이 확실히 살아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매수세를 담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있고요. 향후에 봤을 때도 지금 현재는 이 어떤 그 시장은 외국인들에 대한 어떤 외국인들의 매수에 의한 우상향 방향이 계속 나올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어떤 종목들을 매수하는 것보다도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는 확실히 모멘텀이 있는 종목은 이 매수 분위기로 계속 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뭐 FMC 회의 때 어떤 경기 전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일단 좀 보류 관점을 좀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저금리가 계속 유지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좀 유동성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위험 자산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가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위주로 담았냐, 중소형주 내에서도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담아갔다라고 하셨고, 뭐 여전히 유동성 장세, 계속해서 저금리 기조는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위험 자산으로의 유입은 계속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관님, 그러면 모멘텀이 살아있는 섹터가 요즘은 어떤 건가요? 저는 작년에 연말에 어떤 섹터가 살아있는 그런 업종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생각이 네. 되고 있고요. 작년 말에 대표적인 게 이제 2차 전지랑 전기차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네. 뭐 12월에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이 전기차 출하량이나 또 우리나라의 뭐 삼성 SDI의 LG화학의 이 배터리에 대한 출하량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전기차와 관련된 어떤 소재와 부품 쪽은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뭐 저평가 그동안 소외됐었던 좀 업종을 본다고 한다면 지난달부터 좀 주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뭐 미디어 업종 그리고 이 엔터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1월 달에 좋았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1분기 그리고 상반기 때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업종 안에서의 종목들에 대한 선별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엔터 업종 안에서는 최근 이제 YG 엔터에 대한 시장에서의 관심이 다른 엔터 업종보다 높기 때문에 이 YG 엔터에 대한 부분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뭐 미디어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스튜디오 드래곤, 유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는 뭐 OTT 관련주들은 꾸준한 어떤 그 트렌드라기보다는 이제 산업화가 되는 상황에서 이런 종목들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2차 전지는 뭐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각광받고 있는데 여전히 관심은 필요하다라는 점 짚어주셨고 기관들이 매수한 이런 많이 담아간 종목들의 주가 흐름을 봐도 종목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미디어 엔터주 최근 또 흐름이 좋죠. 오늘도 동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미디어 엔터주에 대한 관심도 유효하다 설명하셨습니다. 어제 나온 전문가님도 YG 엔터테인먼트를 말씀하셨는데 역시나 이성훈 과장님도 YG 엔터도 주목해야 된다라는 점까지 미디어와 2차 전지를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레버리지와 인버스를 동시에 개인들이 담아간다는 내용을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켓 포인트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 대금 상위 5위를 보면은 4, 5위, 4위가 레버리지였고요. 5위가 인버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르는 것도 베팅을 하고 떨어질 것도 베팅을 하는 좀 상반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우선 그 시장에 대한 뭐 밸류 부담이 개인들도 이제 느끼지 않나라는 부분이고요. 우선 시장에 대한 3,000포인트 이상을 이끌었던 게 뭐 개인들의 힘이 예전 그 전보다도 굉장히 좀 컸었죠. 네. 상상도 못했었던 맞아요. 부분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제 개인들이 차지하는 위치나 어떤 파워가 많이 세졌던 장이었고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 개인들이 뭐 인버스나 뭐 레버리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산다는 부분에 봤을 때는 어떤 시장에 좀 주체로 올라섰다라는 좀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그런 좀 매매 패턴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좀 이제 방향성에 대한 투자 부분이 바로 인버스랑 레버리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 결론을 봤을 때 일반 종목보다는 이제 뭐 레버리지니까 뭐 두세 배에 대한 어떤 그 위험 부담이 좀 있는 것 맞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인버스보다는 어떤 주가에 대한 우상향 방향을 더 많이 좀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버스에 대한 투자보다는 어떤 ETF를 중심으로 한 우상향 방향 쪽으로의 어떤 매매 패턴을 갖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한마디로 지금 강세장 끝난 게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요? 우선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 바이든 정부의 출범과 함께 그리고 그 전에 어떤 증시를 이끌었었던 바이든 정부의 정책에 이 연준이 좀 도와주는 모습으로 가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인버스보다도 시장에 대해서 우상향 강세장을 예상하면서 ETF 투자를 좀 오히려 좀 이런 파생 쪽에서 상품을 투자할 때는 이런 부분이 좀 낫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강세장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의견 전달해드렸습니다. 시장 여전히 우상향할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쪽에 조금 더 베팅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점 짚어드렸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망까지 함께 하셨고요. 자, 마지막 이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요즘 석유화학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집니다. 특히 오늘장에서 가장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급증 기대감에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고 이미 깜짝 실적을 발표한 애경유화도 오늘장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줄줄이 지금 급등하고 있는 모습인데 석유화학주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네, 뭐 석유화학 종목들이 최근에 좀 그나마 좀 상승세를 좀 크게 다른 업종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뭐 금호석유가 앞장섰죠. 금호석유가 뭐 경영권에 대한 이슈도 있고 뭐 실적 호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석유화학 업종 안에서 좀 이끌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뭐 이제 그 금호석유 뿐만 아니라 뭐 코오롱 인더, 뭐 LG화학, 뭐 GS 같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석유화학 부분에 있어서 안정적인 어떤 좀 실적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좀 사실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뭐 금호석유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이 전방 기업들, 그러니까 자동차 업종도 많이 좀 좋아진 상태고 뭐 이런 중국 쪽에서 소비도 느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석유화학 제품들에 대한 수요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좀 많이 늘어나는 추세가 좀 보여준다. 특히 뭐 자동차는 이제 타이어죠. 타이어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겠는데 그렇죠. 이런 수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금호석유 석유화 업종 같은 경우가 후발적으로 주가 좀 따라가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이 안에서는 뭐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쪽에서의 어떤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크지만 결론으로 봤을 때도 LG화학도 이 석유화학에 대한 본업 가치가 굉장히 좀 실적인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LG화학을 좀 말씀을 드리고 코롱인더도 오늘 그 급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시장 예상치가 크게 못 도는 부분이 이 올해 상반기, 1분기, 2분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코롱 인더는 이제 패션 부분 쪽이거든요. 네. 패션 부분 쪽인데 뭐 작년에 어떤 그 의류 산업에 대한 부분이 좋지 않아 가지고 코롱 인더도 실적에 대한 그 가치주의 상태에서 주가가 빛을 발휘 못한 현재 상태지만 어느 정도 저평가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퍼진 것 같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코롱 인더도 관심을 갖고 좀 꾸준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 업종이 올해 초에 굉장히 강했죠. 그 후발 업종으로 지금 석유화학이 따라가고 있다. 타이어와 자동차 업황 자체가 개선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분석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여전히 LG화학, 코오롱 인더, 석유화학주에 대한 관심은 필요하겠다라는 점도 짚어드렸습니다. 그 추이를 쫓아가 보시기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은 KTB 투자증권의 이성웅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계속해서 새빨간 펜 시간입니다. 앞서 저희가 새빨간 이슈 시간에서 수급 동향, 지난달의 수급 동향을 자세하게 분석을 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의 빨간 펜 주목해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펜 시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3,000선 밑을 돌더니 이틀 만에 또 3,100 위를 또 훌쩍 넘는 상당히 변동성이 큰 시장입니다. 그래도 상승했다라는데 무게를 둘 수 있는 상황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계속 가지고 가는 흐름들이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시면서 특히 이제 최근에 이어진 시장의 반등보다 좀 덜 오른 종목은 없을까 이런 쪽도 계속 찾아보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1월 달까지 이어졌던 여러 가지 수급 동향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에 따라서 또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종목들을 샀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은 글로벌 시장 대비 국내 증시의 상황입니다. 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그동안까지는 기분이 상당히 좋았죠. 한 1월 중반 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이 글로벌 시장을 리드하는구나 기분이 좋다가 1월 이제 막판쯤 되다 보니까 빠르게 하락하면서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미국의 S&P 500보다도 좀 못한 상황들이 됐었죠. 그래서 빠르게 좀 유지했던 부분들을 해소가 좀 됐다. 좀 좋은 얘기는 해줬는데 조정이 좀 가팔랐다라고 보는 게 1월 말의 흐름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 관련된 쪽은 뭐 더 이상 말씀드릴 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1월 달은 개인들의 외로움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좀 도와줬으면 하지만 여전히 시장에선 개인들만 매수를 했던 흐름들이 양시장 모두 나타났고 있고요. 게다가 좀 이제 연기금 쪽에서 변화가 오나라고 했던 부분들도 아직까지는 기미가 없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도 계속 줄이고 코스피 시장도 여전히 줄이고 하면서 여러 가지 문매를 많이 맞았던 흐름들인데 연기금의 어떤 방향과 관련돼서는 일단 어느 정도 어떤 한국물을 좀 덜어내야 되는 비중들은 충분히 덜어냈다라는 관점 쪽에서 여러 가지 좀 변화가 나올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이건 또 지켜봐야 되겠죠. 그와 함께 또 이제 연기금 쪽에서 코스닥 시장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강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대한 변화도 좀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아직은 또 모르죠. 뚜껑 열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어떤 수급에 대한 흐름들을 지켜보시되 특히 수급 관련된 쪽에서 또 하나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그러면 개인이 그렇게 사고 있는데 개인의 어떤 유동성은 문제가 없을까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고객 예탁금과 신용잔고 추이를 보게 되면 지금 조금 더 확대해서 본 축이 이쪽인데요. 즉 신용잔고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 21조 원대 이상으로 가다가 최근 이제 점점점 시장이 좀 조정을 받다 보니까 좀 빠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어떤 신용의 부담들이 약간씩 좀 덜어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20조 원대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아직까지는 경계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고객 예탁금 관련된 쪽은 혹시나 시장이 조정을 받게 되면은 고객 예탁금이 들어오는 부분들을 좀 정체되거나 아니면 하향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쪽은 큰 변화 없습니다. 여전히 68조 원대, 70조 원대 사이에서 계속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시장에 대한 대기 매수세는 양호하다는 관점 쪽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일단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개인 중심의 어떤 유동성은 큰 변화 없다라고 보는 게 가장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들은 환율 관련된 변수입니다. 최근 들어서 환율 관련된 쪽에 달러와 인덱스, 달러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이 상황이 어떤 또 달러와 약세로 가면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를 아직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약한 91대. 그래서 즉 한 번 더 강하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지금 거의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90대, 91대에서 큰 이탈 없이 일단 다시 달러 강세 쪽으로 약간 자리를 잡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연장돼서 이어가느냐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이 약세 쪽으로 가는 모습들이 확인돼야 그다음에 또 다른 어떤 신흥국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기타 국가 쪽에 대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은 여전히 달러와는 방향이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원화가 먼저 좀 빠르게 움직였죠. 달러화가 강세로 가는 측면보다 원화가 약세로 받았던 측면들이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있었던 중국 관련된 유동성 위축이나 여러 가지 부담감들을 이제 원화가 먼저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약간 또 달러와의 움직임이 없다고 하게 되면 제정상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이에 따른 속도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쪽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그와 함께 또 요즘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왜 이렇게 많이 파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중에 물론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비중을 덜어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중에서 또 하나의 변화는 이제 파생시장 상품 쪽에서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선물 베이시스 즉 현물과 선물의 차이를 통해서 바라본 쪽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즉 현물이 더 싸고 선물이 지금 저평가가 돼 있는 상황 쪽에서 지금 이런 쪽이 오히려 선물을 사고 현물을 파는 이런 구조로 지금 되기 시작하죠. 그런 쪽에서 이게 적어도 플러스 베이시스 즉 콘텐고 쪽으로 들어오는 모습들이 확인이 돼야
그나마 이런 이제 프로그램 매도 잔고가 어떤 정리가 될 텐데 아직은 그런 쪽이 아니라 계속 역베이시스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프로그램 매도가 우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플레이가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쪽은 아무래도 3월달 기준으로 보면서 어떤 3월달 선물 옵션 동기 만기일 있죠. 이때 어떤 변화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베이시스의 개선이 의미적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프로그램 매도가 매수로 청산됩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또 한번 매수 수세가 나올 수는 있는데 아직 지금 당장의 변화가 나오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바라보시면서 파생 상품 흐름들은 또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업종별로 보게 되면은 일단 특별히 볼 게 없는 게 1월 달은 전기전자 개인들이 운수 장비, 즉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이쪽을 계속 많이 사면서 시장을 이끌었는데 나머지 주체들은 거의 매도만 했었죠. 그런데 그래도 의외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화학 쪽, 2차 전지 쪽이겠죠. 게다가 어떤 최근 들어서 석유화학 관련된 쪽의 소재 업종들이 강한데 이런 쪽의 종목들을 이끌었고요. 금융주도 삽니다. 금리가 서서히 변화되는 부분들을 약간 인식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움직인다는 점도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기관은 다 팔았습니다. 그중에서 고려아연 관련된 비급 분석 광물만 샀다라는 쪽으로 눈에 띄고 있는데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샀던 종목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월 달 들어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딱 BBI 주 중에서 나오는 I, 그러니까 즉 플랫폼 쪽이죠. 또 LG화학 배터리 쪽이고요. NC소프트 게임, BBI 중에서 바이오는 빼고는 다 샀네요. 그런 쪽으로 여전히 부각을 받는 쪽은 이쪽이다라는 쪽으로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 금융주도 눈에 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와 함께 코스닥 쪽에서는 K컨텐츠의 주자 매수가 들어오고 특히 대표적으로 리노공업, KMW, 유진테크, TCK, 유니셈, 대주전자재료 이게 다 뭘까요? 소부장 관련된 대표적인 섹터들이죠. 이쪽을 계속 외국인들 관심이 높다라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그중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은 소재 쪽 관련된 종목들은 지난 효성 TNC가 주가가 상한가가 들어갈 정도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또 하나 대표적인 쪽의 종목도 한솔케미칼이죠. 이쪽에 대한 실적 동향 계속 보시면서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유진테크 반도체 쪽, 카메라 쪽도 이제 많이 쓰기 시작하겠어. 그리고 또 다나와는 가끔 얘기만 나오면 제가 언급드리는 종목인데 여전한 성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많이 사는 기조다 보니까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기관들은 어떤 종목들을 샀느냐라고 봤었을 때 일단 특별히 정해진 것보다는 약간 어떤 종목들의 흐름들이 어느 정도 일진머터리얼즈 그리고 또 이런 관련된 쪽 SKC 같은 경우도 약간 이제 동박 관련된 쪽에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고려아연 비금속 관련된 쪽 그리고 포스코케미칼도 2차 전지 그리고 IT 쪽 이런 쪽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 특별히 어떤 변화가 눈에 띄는 건 없는데 코스닥 쪽이나 지금 엔터 관련된 종목들이 또 눈에 띄죠. 키스트까지 이런 종목들 눈에 띄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2차 전지 관련된 쪽의 대표적인 종목들도 같이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기관들도 소부장 관련된 쪽을 체크를 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시되 또 관심 있는 종목들 한번 찾아볼까요? 대표적인 SK에 대한 투자형 지주사가 이제 회수하는 흐름들 상당히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사마콘텐서 같은 경우는 MLCC 쪽에서 삼성전기와 같이 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죠. 그밖에 에코프로, LNF 모두 다 2차 전지 관련된 섹터인데 단기적으로 주가가 높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은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실적 기대감과 성장성은 높다는 쪽에서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월 달에 나온 이제 수급 동향과 함께 외국인과 기관은 꾸준히 팔았어도 어떤 종목에 집중하느냐라는 쪽에 대해서 여러 가지 흐름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런 흐름들은 일단 올해도 여전히 소부장 쪽엔 기회가 높다는 관점 쪽에서 전방 산업과 그에 따른 낙수 효과 계속 확인하면서 대응 전략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을 마치도록 하고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민수 대표의 빨간펜 시간에서는 지난달 수급 동향 자세하게 분석하고 오셨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오전장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셨을까요? 인기 검색 상위 랭크된 새빨간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먼저 12일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오늘장 약보 합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9일 SKC는 6,500억 원을 투자해서 말레이시아에 첫 해외 동박 생산 공장을 짓는다는 소식에 6%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9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어제 급등한 이후로 오늘은 소폭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7일 한국전력은 2% 정도 올라가고 있고 6일 현대차도 소폭 올라가면서 24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5위는 TK케미칼, 4위는 한국BNC, 3위는 코오로인더, 2위는 솔로엠, 1위는 삼성전자까지 지금 바로 분석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사이트 종목 토론방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전문가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홍프로 홍광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5위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는 TK케미칼입니다.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했다가 풀리면서 지금 이 시각에는 20%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TK케미칼 스판덱스 생산량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실적 기대감에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TK케미칼은 그렇다면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고민을 좀 했는데 고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TK케미칼은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3% 수익 내고 팔았더니 30%로 날아가네. 보유자분들은 축하드립니다. 대안해온 느낌이 나네요. 내일도 분명 상한가다. 우리에게 매도는 없다. 이번 주 진득하게 끝까지 가지고 가자. 조정을 줘도 내리꽂아도 버텼더니 상을 주시네. 이런 날이 오다니 그동안 고생하면서 물타기한 보람이 있네. 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게시글을 보면요. 내일도 분명히 상한가다. 우리에게 매도는 없다라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오늘 상을 가야 내일도 상을 네, 가겠죠. 지금 풀려가지고. 네. 일단은 지금 제가 차트 주봉을 잠깐 띄워놨는데 네. 현재 직전 고점 자리가 2019년도 3,500원 라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인이 돌파되면 3,700원까지 보여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만약에 오늘 장중 흐름으로 3,100원이 이탈하면 조금 조정세가 깊어질 수 있지만 지금 거래량으로 봐서는 단기적으로 끝날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또 실적 개선 의미로 나왔기 때문에 조금 좀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상황에서 고루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3,100원 이탈하는지 그 여부도 체크를 해보시고 우선은 3,700원까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게시글을 보면요. 조정을 줘도 내리꽂아도 버텼더니 상을 주시네라고 하셨고 첫 번째 게시글엔 대안해온 느낌도 난다라고 하셨거든요. 이 종목이 일단은 3,700원을 보셨는데 만약에 또 그 구간도 돌파를 한다면 좀 꾸준히 그런 대안해온 같은 걸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그렇게 되면은 예전에 상장했을 때 떨어졌던 가격이 4,000원 초반대인데 네. 거기까지 가능한데 이 종목은 하나 제가 언급드리면 정치 테마주도 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 부분은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3,700원, 4,000원 밑 라인까지는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 외친 TK케미칼 확인하셨고요. 자, 이어서 오늘의 4위도 만나볼게요. 오늘의 4위는 한국 BNC입니다. 한국 BNC도 이틀 연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안트로퀴노로를 주성분으로 하는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 중이죠. 임상이 순항 중이라는 소식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앞으로도 그렇다면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제가 사실 코로나주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러니까요. 스탑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국 BNC는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BNC에 대한 의견입니다. 상한가 구경할 줄 알았더니 힘이 영 종가는 보합으로 마무리할 듯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앞자리 5만 돼도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무려 9자가 보이다니 좀만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묻고 더블로 가는 종목이다. 보채지 좀 마라. 기다리고 있으면 오후에 쭉 끌어올려줄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게시글은 상한가 구경할 줄 알았더니 힘이 영 좀 딸린다라는 점을 말씀하셨어요. 종가는 보합으로 마무리할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뭐 상승세가 많이 둔화되긴 했어요. 오전장보다는 지금은 6%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한국 BNC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는 뭐 별로 그다지 끌리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실적이 아예 안 나오는 회사들은 저는 뭐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위치상으로는 테크닉적으로는 8,650원대 돌파하면 제차 상방향으로 9,350원 그리고 시간대로 보면은 10시 반 이후로 계속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트레이딩을 하신 분들은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거래량도 줄으면서 계속 위에 꼴이 나오면서 몸통이 못 넘어간다는 거는 일단은 오늘 시세에서는 단기 조정을 준다는 뜻이고요. 8,650원이 왜 그러냐면 지금 중간 구간에 장대 항복 나왔던 하단 자리를 돌파해야 재차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제가 분봉으로 아예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켜놓은 겁니다. 15분봉인데 요 라인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8,650원을 돌파를 하면 9,350원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점 짚어주셨고 일단 분봉상 흐름이 지금 좀 이탈되고 있다라는 점도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게시글을 보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앞자리가 5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9자까지 바라본다라고 하셨어요. 최근에 한번 이제 갭상승하면서 한 단계 점프가 돼버렸죠.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일단 뭐 기존의 바닥에서 올라온 거로 보면은 상당히 오랜 기간 종목이 움직인 겁니다. 2000년 초반부터 하단에서 240선을 기준으로 계속 등락하다가 작년 6월 달에 한번 반등 나오고 다시 쉬었다가 8월 달에 강한 흐름 나오고 조정 주다가 이번에 올라온 건데 이게 사실 저희가 얘기하는 세력주의 기본 패턴이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고점으로 제가 보통 이런 시세가 나면 저는 일단 한 방에서 거의 그 다음날 20, 30% 전후까지만 목표를 노리지 이 종목이 뭐 위로 더 가겠다. 일단 명분 없는 종목 상승은 저는 별로 보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뭐 실적이 많이 나온다면 제가 뭐 2만 원까지도 가져가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실적을 일단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쳐다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워낙에 또 펀더멘털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어느 정도 부담감은 있다라는 점 한국 BNC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3위도 만나볼게요. 오늘의 3위는 코롱인더입니다. 코롱인더도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급증 기대감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롱인더 이 시각에는 오늘 뭐 갭상승 출발했고요. 21% 급등하면서 51,100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롱인더는 그렇다면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일단 고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롱인더는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종상 어차피 종가는 상한가다. 풀매수 장착하고 힘차게 돌격하라. 목표가 75,000원 잡고 오늘 입성했습니다. 자잘한 파도 신경 안 쓰고 목표가까지 들고 가려고요. 수소차 관련주 PER이 9밖에 안 되다니 최소한 PER 30은 넘어야 정상 아니야? 너무 저평가다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 보면 어차피 종가는 상한가다라고 하신 분이 있으시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왜 고를 했냐면 제가 사실 이거 관심주로 있었던 종목인데 그래요? 저도 오늘 당황스러운 게 뭐 영업이익 400% 는다는 건 제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죠. 사실 하단에서 지금 계속 수렴하고 있던 상태였고 현재 구간이 왜 그러냐면 기존에 2019년에 하반기에 고점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수렴이 되면 저는 이 종목을 6만 원대까지 일단 보는 개념으로 고를 한 거지 조정 시에는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당장에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매수하시기에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자리고 그래서 어느 테크닉이 되시면 조정 주면 향후 모멘텀이 계속 살아있다는 부분으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고를 말씀드리는 거지 직전 고점 라인 자체가 보시면 2019년도 지금 5만 원 요 자리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 수렴하게 되면 재차 추가 상승도 충분히 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자리를 좀 봐드렸고요. 다음 게시글 보면 목표가 75,000원을 잡고 오늘 입성을 하셨대요. 목표가까지 계속 신경 안 쓰고 들고 갈 거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2만 원 더 올라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75,000원? 제가 최종 목표가가 7만 원입니다. 아, 그래요? 네, 월봉으로 저는 이제 주봉하고 월봉 보는 걸로 많이들 아시는데 일단 그 라인부터 2018년도 계속 밀린 자리가 거기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6만 9천 원에서 7만 원 선까지 중장기로 가능은 한데 제가 요즘 겁나는 게 대형주가 중장기로 얘기하면 뭐 한 달 만에 막 50%씩 올라갔고 저도 네. 솔직히 지금 약간 애매하긴 한데 일단은 6만 원 라인이 워낙 두껍기 때문에 돌파만 한다면 추세로 한 7만 원까지는 보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전문가님은 7만 원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마지막 게시글도 궁금한데요. 수소차 관련주인데 PR이 9밖에 안 되는 거 너무 저평가 아니냐라고 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평가 맞는데 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수소차 관련주가 초창기 때 이제 뭐 유니크, JNK 네. 그런 소형주로 움직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한 달 전 방송부터 중형주 보시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그게 왜냐하면 지금 어찌됐든 간에
기술력이 있고 실적이 나오는 종목을 보라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그래서 못 가도 한 18에서 15까지 가는 게 맞긴 한데 네. 이건 주가는 가봐야 아는 문제라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많이 올라간다면은 아무래도 지금 7만 원에서 8만 원은 일단 상당히 강하게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한 6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가니까 좀 시간 두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일단 그쪽 테마 계속 붙을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수차 섹터는 유망하다라고 하셨고 6만 원까지 무난하게 보시고 전문가님이 제시한 목표가는 우선은 7만 원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2위 만나볼게요. 오늘의 2위는 솔로엠입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코스피에 상장한 종목입니다. 삼성전기에서 분사해서 설립한 전자부품 제조기업입니다. 오늘 시초가를 공모가 17,000원 대비 2배인 34,000원에 형성을 했습니다만 따상을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었던 반면에 이 시각 8%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31,000원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솔로엠은 앞으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스탑입니다. 알겠습니다. 솔로엠은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량이 너무 많아서 25,000원까지가 딱 적정 수준인 듯 전 청약주 팔고 치킨 먹었습니다. 오늘 조금 떨어진다고 쫄 필요 없다. 시총 1조 회사에 삼성지분 11%다. 곧 6만 원 이상 간다. 39,000원에 매수했지만 조금도 신경 안 쓴다. 어차피 오늘 종가 플러스 마감. 앞으로 나를 일만 남았어 라고 하셨습니다. 솔로엠 보도록 할게요. 솔로엠이 어떻게 보세요? 시총 1조 회사의 삼성 지분 11%라서 6만 원까지 갈 거다라고 하신 분도 있으시네요. 제가 신규 상장주 교육을 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예전에 제가 몇 번 말하지만 어떤 이론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되게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네. 신규 상장 자체는 오늘 처음 상장한 날인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문제가 아니라 신규 상장 날은 수급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관에 잠겨 있거나 아니면은 개별적인 사모펀드나 그런 데 물량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왜냐하면 그분들 가격이 이거보다 훨씬 미치고 오늘 더군다나 100% 상승 출발이면 고점 갔을 때 약간 분봉 보시면 기본적인 게 나옵니다. 굳이 이걸 오늘 일단 아까 9시 35분 이후로 일단 주가는 끝났습니다. 금일 거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시가 이탈하면 그날 볼 필요 없습니다. 굳이 그래요? 시가 밑에서 얼마를 간다, 상을 간다, 뭐 좀 터무니없는 얘기는 사실 저는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시가총액이나 그런 거는 다 좋다고 보는데 문제는 수급 논리입니다. 이게 삼성 지분 11%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삼성이 지금 반도체 일반 회사에 투자한 회사가 8개, 9개입니다. 제가 다 외우고 있는데 네. 그런 회사들이 처음에 주가를 안 받다 나중에 수렴하고 올라가는 거지 삼성이 이제 왜 투자를 하느냐. 본인들의 어떤 향후 기술에 대한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것도 좀 방지하고 그러고 삼성하고의 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분 투자하는 회사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엠도 그 마찬가지인데 지금 리스크는 오늘 일단 기관이든 뭐든 끝나고 나서 수급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신규 상장주는 수급 논리기 때문에 우선은 조금 더 관망한 다음에 차트가 항상 좀 그려진 다음에 보는 게 좋다라는 말씀 오늘도 역시나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삼성전자 오늘의 1위 만나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도 뭐 오늘 올라가고 있죠. 연일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일단 고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의견입니다. 오늘도 분봉으로 쌍봉 찍고 산화하겠지. 다들 성투하십시오. 수고. 지금 삼성전자 보고 비싸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야? 도대체 공분을 하면서 투자하는 건지 10만전자, 20만전자 갈 종목인데 폭락이다 외치고 있으니 실컷 떠들어라. 버스는 떠난다라고 하셨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이 시각에 85,8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자? 사실 제가 다른 방송에서 목요일 날 하락을 예상을 했습니다. 사실 얘기해갖고 적중은 했는데 네. 일단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보다 더 올라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 좀 당황스러운데 21선 테스트로 들어가면 86,000원 넘은 상방으로 열리는데 지금 차트 위치가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지금은 만약에 87,000원까지 안착이 되면 윗방향으로 완전 바뀌는 거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하단으로 83,000원 이탈하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왜냐하면 그러면 하단으로 다시 내려가기 때문에 보유자 영역이면서 8만 원 초반권이면 또 어떤 지수의 변동성이 있겠지만
미국에서 일단 여러 가지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또 다시 재차 상승을 시키는데 이번 주는 저는 약간은 좀 방어적인 성격이라 저번 주 목요일부터 제가 지금 방어적인 성격으로 대응을 했는데 현재 구간상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45분 보면 아직 확실하게 턴한 모습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86,500원이 넘어가면 일단 상방향으로 완전 열린다고는 보고 있는데 종가가 86,500원대를 넘나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목요일까지 그 구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86,500원을 넘어선다면 위로 상방은 열려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 전문가 의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계속해서 전문가 관심주 수익률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19일에 제시한 종목입니다. 동양피스톤이 지금까지 수익률을 꾸준히 우상향을 해오면서 15% 달성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잘 올라갔어요. 잘 올라갔는데 네. 사실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시장 때문에 좀...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전날 위로 한 9% 올랐다 그 다음 날 13% 뺐다가 어제 다시 또 7.8% 올라갔고 네. 지금 되게 어수선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소차 관련주로 본 겁니다. 근데 피스톤 국내 1위, 글로벌 4위입니다. 그래서 되게 기술력도 좋은 회사고 그랬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주봉상 7,500원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돌파하면 보입니다, 그냥 위로.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시청자 여러분께서 만약에 투자하셨다면 이번 주에 중요한 거는 7,500원대 돌파하면 그냥 8,000원대로 보시고 대응하시고요. 단 하단에 지금 이탈하지 말아야 될 자리가 6,500원 밑으로 가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늘의 관심주도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 오늘은 가지고 오셨을까요? 오늘 카카오 게임즈를 가져왔는데요. 일단 뭐 제가 다른 방송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게임이 지금 상당히 게임주가 곽광을 받고 있고 카카오 게임즈는 제가 다른 것 때문에 보는 게 아니라 그 VX 스크린 골프가 향후에 지금 되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 원래 골프 1위가 골프존인데 지금 그 시장을 같이 이 카카오 게임즈도 많이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치상이나 다 좋다. 그래서 차트 위치 보시면 금일 제가 생각한 것보다 지금 올라가지고 근데 기준을 51,000원 전후로 일단 보시고요. 1차 목표가를 56,000원 그리고 돌파되면은 상방향으로 지금 6만 원대 이상을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51,000원을 기준으로 잡으시되 카카오 게임즈의 단점이 지금 신용이 거의 풀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부담이긴 한데 네. 조정 시 일단 관심 가지시고 하단에 손절가는 46,500원으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관심주 카카오 게임즈까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홍프로 홍광표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빨간 스캔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